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 사이에도 지켜줘야 하는 것은 있다. 부부간 성립될 수 있는 불법 행위나 범죄 행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한동안 아나운서 박지윤, 최동석 부부의 카톡이 공개되며 난리가 한번 났었죠. 강간을 시도한 내용이 있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최동석 씨는 부부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했고, 박지윤 씨는 부부끼리도 성폭행은 성립돼 라고 주장하며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부부간에도 강간, 강제추행이 성립할까요? 당연히 성립합니다. 좀 이상하죠? 성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데 부부간 성관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니? 물론 대한민국 법원은 부부간의 성적 의무도 결혼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또 이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성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이미 부부 사이가 이혼에 치닫고 있었던 상태에서 박지윤 씨의 성관계 거부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간의 성관계는 합의로 해결할 문제이지 강제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형법상 강간, 성추행 성립 요건을 보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라는 문구가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형법에 아내를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부부간 동거 의무 안에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부부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아가 흉기나 위험한 방법이 동원되었다면 성폭력 특별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부부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문제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얼마나 명백하게 밝혔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강제력 행사의 구체적 경위, 상황, 평소 부부관계 패턴, 이후 객관적 상황 등이 모두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사건 전후의 상황을 통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얼마든지 강제추행,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에서의 신체적 접촉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부부간 성범죄 사건에서 부부가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부간에도 성관계,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찍었다면 이 역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됩니다. 카철죄로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보안 처분까지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성적 목적의 촬영이 아니라 가정 내에 CCTV를 설치해서 배우자를 몰래 감시하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불법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휴대폰은 정말 궁금하지만 암묵적으로 절대 열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죠. 그러나 배우자 혹은 연인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는 건데요. 핸드폰 좀 열어본 것 가지고 범죄행위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형법에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밀 장치한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폰 잠금이 열려있는 경우에 상대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다면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휴대폰 잠금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상대의 신체 정보를 활용해 잠금을 풀었다면 이것은 형법상 처벌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몰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바람핀 정황이 의심되더라도 법적으로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핸드폰을 몰래 엿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부부간에는 평소에 자연스럽게 서로의 우편물이나 휴대폰을 확인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 서로 제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비밀침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요. 몰래 보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법원에서는 타인의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의 판단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정보가 아니라면
비밀 침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해당 사실이 비밀인지 그냥 단순한 정보인지는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니 웬만하면 상대의 정보는 몰래 엿보지 않는 것이 좋겠죠. 배우자의 지갑에서 생활비를 꺼내 쓰고 넣어두는 행위 범죄일까? 이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요. 친족 상도례란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가족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특례 조항을 말합니다. 즉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재산 범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후 친족 간 재산 범죄 증가 및 여러 논란이 지속되며 해당 조항은 결국 2023년 6월 27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리 친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가족 간에 돈을 훔치거나 갚지 않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부 사이인데 어때? 라며 하는 생각과 행동들이 오히려 더 큰 범죄 행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